예, 반갑습니다. 황금만원급 대표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흥에 단감, 과수 재배하는 거와 과일나무를 알게 되면 다른 거 다 알아요. 과일나무를 알면 오늘 2023년 12월 1일 우리가 단감을 아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단감을. 과일나무는 봄에서 태어나서 가을에 낙엽이 지고 그 순간에 열매 익혀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생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파리, 뿌리, 비료량이겠죠. 자, 잎이 태어나면 이 이전 단계가 있어요. 이파리가 태어나면. 자, 잎이 태어날 때는 앞에 체내 비장 양분이 있어요. 체내 양분. 그 다음에 요놈이 다시 가서 잎이 만들어지고, 잎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뿌리가 동시에 만들어져요. 자, 뿌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가 돌아가겠죠. 잎이 만들어 뿌리 만들어지고. 그러면 잎이 만들어지기 전에 체내 대장 양분이 우리는 여기에다가 목매십이래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잎이 만들어지면 영면십이라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나무들은 이파리를 살을 먼저 떼어줘야 좋더라. 그럼 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나무는 봄에 순이 나오면 조금 나오면 가서 대가 다 손가 띄버려. 이파리가 커야 감이 커지고 이파리가 두꺼워야 뿌리 생기더라. 연면시비를 왜 해라 그러냐면 잎이 두께를 해. 이파리 두께. 이파리가 두꺼워지라. 이파리가 두꺼워지면 어디 갑니까? 내려가서 뿌리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파리가 만들어지면 이파리에 영향을 주고, 이파리 나오기 전에 목면에 시비를 해라. 나오기 전에 영향을 먹으니까 눈을 굵게 나오라. 눈이 굵게 나오면 이파리다. 이파리가 나오면 이파리 살을 찌우라. 그 이파리는 살을 찌우기 힘들다. 그럼 이파리가 살을 찌우기 힘들다. 잎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겠죠. 가지. 이놈이 이파리가 이를 달리는데 많이 필요 없더라. 짧아. 봄에 순이 나오면 또 버득거릴 거예요. 이파리 석 장에서 5장만 해도 가만하게 키우는데 이거를 길게 끼우니까 에너지만 영양만 소모가 되더라. 짧은데 봄순이 나와가지고 클 때 잎이 크고 가지가 굵고 자라고 목면십이 난다. 그 다음에 영면십이 난다. 이거거든. 그 다음에 뿌리에는 뭘 주냐? 뿌리에는 우리가 비료를 주겠죠. 비료하고 퇴비. 얘들이 먹고 살아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봄에 잎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 가지가 가늘어서 영양이 감을 안 오고 도장지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준다고 감을 큰 게 따는 게 아니고 비료를 많이 주면 도장지만 많이 나버려요. 그래서 봄에 초기에 연면십을 해가지고 잎을 살을 찌워놔야만이 잎에서 뿌리로 내려가면서 감나무 가지가 굵어져요. 도장지 나기 전에. 그 도장지 나기 전에 가지가 굵어져야만이 봄수들의 영향이 왔다 갔다 해요. 도장지가 나버리면 도장지로 가버리지 봄수들의 영향이 안 온다. 그럼 감이 자라야 돼요. 감이 열매가 굵은 것들을 보면 봄에 딱 크고 안 커요. 근데 그것도 이게 크고 굵어질지 안 굵어질지 모르니까 보통 보면 이 가지가 쭉 길어지가 감이 자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파리가
15장이 있다고 해서 감이 큰 걸 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석 장만 해도 큰 걸 따더라. 그래서 석 장에서 한 5장만 되면 봄순이 나오면 똑똑똑똑 띄우면 돼. 봄순을 적심해 보면 돼. 적심해서 키워도 된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요걸 이파리랑 영양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줬다고 해서 영원히 가져가진 않아요. 얼마 있으면 없어져요. 영양 종계. 그럼 영양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뿌리가 일을 안 하더라. 그래서 뿌리가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연면시비고, 연면시비 했을 때는 뭘 해냐? 잎이 두꺼워지고, 잎이 두꺼워지면 이 연소가 뿌리로 가더라. 그걸 봄에 아른 동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면시비에 우리가 설탕을 쓰는 거는 이 이파리가 두께가 얇아가지고 노릇땡 하면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생겨요. 아침에 가보면 1액 물방울이 생기면 영양제 넣어주고 비료줘줘요. 고추밭에 가서 아침에 가보면 고추 이파리에 물방울 내밀면 물방울이 한경에 매달리면, 감자밭에 가서 감자 이파리에 물방울 매달면 영양제 주고 비료줘줘라. 어떤 작물이든지 잎을 맺는 것들이 많아요. 지가 먹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물방울이 나냐면 잎 속에 설탕물이 작으면, 잎 속에 설탕이 작으면 낮에 먹었던 거는 뿌리에서 비료를 가져와서 잎에서 먹고 수분은 날려요. 그런데 저녁에는 숨구멍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숨구멍을 닫고 나면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면, 이 뿌리에서 양분이 잎으로 왔다, 뿌리에서 양분이 오면 요 잎에 들어있는 설탕물 양만큼만 먹고 그 다음엔 토해내버려요. 이 토해내면 이게 병이 되거든요. 토해내는 순간에 제필곰팡이 생겨요. 나무도 죽고 짤록병도 생기고 시드름병도 생기고 참깨 수분하고 시들어 죽는 거 있죠. 요소를 잡기 죽었다. 덜게 수분하고 시들어 죽는 잡으러 죽는 거 있죠. 그 요소 잡기 위해서 그렇다. 고추밭에 고추 심으나 요만히 크다가 청고병이다 역병이다 시들어 죽는 거 있죠. 그것도 요소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추가 여름에 키가 많이 크는 거는 요소를 잡기 위해서 키가 많이 큰다. 가을에 김장 배추 심어놓고 시들면에 죽는 거, 그 요소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방울 요 일액이 맺히면 요거는 뿌리에서 먹은 양분이 돼가지고 어디에 갖다 묻으면 식물이 죽어요. 그래서 가수원에 감밭에 아침에 일찍 가서 감농사를 잘 지려면 이파리에 물을 내놓는지 일액을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심어놓은 감자든 고구마든 어느 건데 다 똑같아요. 이슬이 많이 오는 날은 자연히 물이 맺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뿌리에서 먹은 게 잎으로 나오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하고 그건 갤로 현상. 예. 갤로 현상.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맺힌 물방울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참 말된 소리. 맺히는, 내가 힘들어 일을 내가 땀 나오는 거하고 예. 비 맞은 거 같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분갈은 그것을 분갈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나랑 너네 가면 한번 딱 들고 있는 거 같죠? 예, 그런 거. 아, 그거나 배추밭에 가도 배추 이파리가 이래 생겼는데 예. 여기에 매체가 있어요. 끝에 앞쪽에 그렇죠. 동글동글한 매체가 들고 있다 이렇게. 이슬은 잎 전체가 지금 전체. 그거는 갤로 현상이고. 예. 우리나라 말이 글자가 이게 말 표현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걸 내놓은 거고 뿌리에서 가져온 거를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게 설탕이 있으면 더 먹고 설탕이 있으면 내놔버려요. 감밭에 가물면 단감이 가물면 물을 주기 전에 비료부터 들어가 물 줘야 돼. 그래야만이 이파리가 살이 쪄서
물을 안 줘도 이슬을 우리가 이슬 하늘에 오는 이슬 있죠. 그걸 받아 먹고도 지가 살쪄. 가뭄은 안 타. 그런데 NK를 뿌리고 가뭄살 타갖고 가뭄은 많이 타. 질소가 적어서. 질소는 여기에 있는 뿌리에 있는 질소는 소화를 시키면 올라가면 아미노산 단백질이지. 단백질. 이게 잎으로 가거든. 근데 요 놈이 뿌리에 질소를 누가 소화시키나? 미생물이 소화시켰어요. 우리 창자에 있는 거와 똑같은 놈이에요. 미생물이 질소를 소화시키면 잎으로 가면 여기 아미노산 단백질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기술센터에 주는 미생물 좁으면 여기 질소를 지가 먹고 없애버려요. 기술센터에 주는 미생물 요거 못 줘요. 달라지죠. 뿌리에서 미생물이 키우는 미생물하고 기술센터 미생물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미생물을 우리가 밭에 함부로 줄 때는 꼭 목적을 두고 쓰라. 해로울 수도 있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만 잎으로 가져가면 잎에서 이게 낮에 만들어 있는 설탕 양만큼만 먹고 그 이상으로 먹으면 잎이 싱거워져요. 잎이 싱거워지면 뿌리가 설사를 시들어버려요. 비 오고 나면 시드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잎에 설탕이 작아서 뿌리가 설사라고 있어요. 뿌리가 물이 빨리 나가요. 물을 많이 먹고 비를 많이 맞았으면 잎이 안 시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 오기 전에 잎에다가 영양제치가 살을 짜 놔면 비 오고는 안 시들어요. 그래야만이 뿌리가 안 굽는다. 모든 곡식들이 비 오고 난 뒤에 시드는 거는 원인이 잎 속에 설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감에도 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성장이 별로 안 좋다 감이. 그러면 비 오기 전날은 설탕을 농도를 더 높여요. 그럼 비가 3일 올 때는 설탕을 더 농도 높게 살포하면 더 진하게 먹겠죠. 그러면 비 오고 나도 안 시들어요. 비 오고 나서 감밭에 가면 감 이파리 시드는 거 보시죠. 그거는 비료가 작아서 질소가 적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뿌리에 맞는 것보다 더 빨리 주는 거는 연면십이에요. 연면십이 더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밭에 별거 없다. 농사 있는 거 비료 잘 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면십에가 이파리 살자가 비료 잘 먹고 소화시키면 돼요. 근데 그게 봄에 자주 줘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봄에 비료 여름하고 자주 주고 그 다음에 연면십이 자주 해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연면십이라는 거 설탕을 아니 골드 그린하고 칼라를 같이 혼용해서라. 잎에다가 직접 예. 이게 이제 그러면 설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충이 많이 안 달라져요. 해충은 예. 그것을 가지고 물고 뜬 사람이 하도 많아. 작은 것들은 창자에 설탕 먹는 세균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알았죠? 작은 벌레들은 몸속에 설탕을 먹는 세균이 없어요. 설탕 먹는 세균이 있는 거는 벌, 나비, 파리 이런 종류거든. 그렇죠. 개미. 그런 종류는 설탕을 먹는데 식물에 설탕이 짙다고 벌레가 오는 게 아니고 식물이 건강해졌다. 건강해지니까 잎에서 향이 많이 나겠죠. 식물이 냄새를 맡고 벌레가 온 거지 설탕 냄새 맡고는 설탕은 흑설탕을 쓰면 벌레가 더 도망가 버려요. 흑설탕은 카라멜 색소가 냄새 나거든요. 그 백설탕이 가격이 싸니까 백설탕 쓰는 거고 흑설탕을 쓰면 벌레가 도망가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이해되죠? 식물 냄새보다도 우리가 식물 냄새보다도 흑설탕 냄새가 더 독해요. 흑설탕이.
흑설탕의 냄새가 더 독하기 때문에 벌레가 도망가요. 근데 흑설탕이 비싸기 때문에 쓰지 말아 그런 거죠. 탕밀. 네? 탕밀. 말 냄새에 당밀 쓰면 찌꺼기 때문에 식물이 추집어진다. 이따 와서 이야기. 당밀을 쓸 때는 괜찮은데 왜 함부로 이야기 안 하냐? 당밀은 마트에 안 팔죠? 당밀은 마트에 안 팔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 살라고 내한테 전화하면 내가 살겠어요? 그리고 당밀은 치고 나면 찌꺼기 남죠? 찌꺼기에서는 곰팡이가 피거든요. 과일이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파리를 안 먹는 고구마, 감자, 생강, 인삼 이런 것들 써도 괜찮겠죠? 근데 국원을 먹고 잎을 안 먹는 것들은 당밀을 써도 추집어도 괜찮잖아요. 설탕도 농도를 높여서 치면 때가 껴요. 근데 설탕을 먹고 잎에 곰팡이 피는 건 병이 안 생겨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설탕하고 당밀하고. 네, 뭐 그거는 본인 알아서 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해도 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많이 이야기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 구하고 제품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당밀을 갖다가 짜맹이 구하려고 하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설탕에다가 그 뭡니까 정밀료. 정밀료도 그 대학에서 이렇게 시간을 공부나 들었는지 그게 됩니까? 이원 말하자면. 다 됩니다. 아 간장도 있네. 간장, 된장은 아미노산이 들어있죠. 단백질이 들어있죠. 소금은 가리가 들어있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식품을 써버리면 이거는 손해예요. 비싼. 만들어 또 쓰면 이거 뭐한 짓이에요? 밥 팔아가 똥 사먹는 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텃밭 농사 지을 때는 이거 하라 그래요 또. 쬐끄만 하는데 뭐 어디 가서 사올 거예요 비로고 뭐고. 그죠? 텃밭 농사하고 유기농 하는데 이거 써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농사 지을 때 이거 쓰면 안 돼. 밥을 팔아서 똥을 사 먹으면 말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들여갖고 비싼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식물에 주면 안 되겠죠. 간장을 만들다가 잘못된 거나 된장을 만들다가 잘못된 거는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제품을 우리가 쓸 때는 꼭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항상 잠깐만 예. 우리가 보통 봄에 여름에 며칠간 기상 남는잖아요. 예. 그건 이제 안에 설탕을 즐기셔야 즐기다가 앉았으면 이제 가라앉거든요. 예. 설탕이 거기다가 거기서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실 액기스에 담았다. 그 담았는데 이게 우리가 많아서 못 먹는다. 이제 처치곤란이다. 근데 뭐 김치 담을 때 담배 써도 되는데 그게 좀 이게 약간 그 부패하거나 그래 좀 이게 그 맛이 변질된 그런 거는 써 있어. 맛이 변질된 거. 가라앉은 설탕과 관계없죠. 괜찮죠. 예. 그 변질이 안 됐으면 우리가 식품을 쓰고 예. 변질이 됐다면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단감 농사를 지나 사과 농사를 지나 배 과일 농사 지나 유달하나 똑같습니다. 초기 열매집에서 잎을 두껍게 하고 가지를 굵게 만들어내면 도장지가 안 나요. 황금을 놓고 해서 여름에 비로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비로 주면 도장지가 안 나야 돼. 먹고 과실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실이 크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 이파리가 커야 된다. 잎이 두꺼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가지가 살이 쪄있어야만이 영양을 땡기거든요. 근데 초기에 연면집에서 아래 가지를 살을 찌워나면 아래 가지도 처음엔 돼. 그런데 나무가 가지가 이래 늘어지고 여기 밑에 있단 말이야. 이러면 위에 또 이거는 영양이 잘 가. 근데 이놈은 영양이 잘 안 와.
왜 안 오겠습니까? 내려줘야 온다. 이거는 햇빛에 그늘에 있으니까 적게 내리겠죠. 작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옆면십에다가 잎에다가 여기다가 잎에다가 영양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많이 올라가요. 봄에 아무리 옆면십에가 잘 만들어놨더라도 여름에는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늘이 지니까. 그러면 잎에서 광합선에서 영양을 적게 만들면 왜? 내려주는 양이 적으니까 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봄에 옆면십에가 잎을 아무리 잘 키워놨더라도 여름에도 계속 옆면십을 해줘야만이 내려가는 양이 같다. 그래서 공급량는 양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든 간에 과일이 한 개만 열어있느냐 여러 개 열어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수박 같은 경우는 한 덩이 한 개만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꼭지가 그거 지가 다 받아 먹어요. 근데 단감이나 유자나 뭐 사과나 이것들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영양을 많이 생산하는 것을 많이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의 주축으로 잡는 것은 잎 속에 들어있는 설탕량에 비례한 거죠. 그럼 설탕을 누가 만들었냐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뿌리에 질소가 만드는 것 다른 거는 보조를 한 거예요. 보조를. 그 주가 된 게 질소량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1960년대 위에 많은 비료를 썼기 때문에 퇴비를 썼기 때문에 토양이 인산가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인산가리 칼슘이. 토양 분석 보면 맞지? 인산가리 많이 오염되어 있지.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토양 분석표에 인산가리가 많으면 그거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시비해서 뿌리가 먹고 자라야 된다. 그래서 감나무 잎이 아침에 가면 물방울을 맺으면 안 된다. 지가 내는 이래. 근데 물방울이 여기만 맺는 게 아니고 여기도 나와요. 이파리가 요래 생기잖아요. 끝에까지 맞아 나와. 요거 이파리가 요래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파리가 나오면 잎이 두께가 얇다. 그때는 영양제 주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 비료 줘라. 근데 비료는 어떻게 줄 거냐 이게 되겠죠? 비료는 어떻게 줘야 잘 주느냐? 눈이 부풀 때 눈이 부풀 때처럼. 그러면 눈이 부풀면 뿌리도 부푼다는 거예요. 눈이 부풀면 뿌리 눈도 부푼다. 그럼 눈이 부풀 때 뿌리가 나오는 것도 더 많아요. 매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어떤 종들은 눈이 나기 전에 뿌리가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은 눈이 부풀 때도 뿌리 안 나오고 이파리가 나와도 잘 안 나와요.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눈에 촉이 떴을 때, 감나무에 촉이 떴을 때, 예. 그 얘기 전에 부풀 때라는 거지. 아니요. 부풀 때, 그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눈이 이제 다 커지려고 할 때 좋아요. 이와 같은 시기 예. 그렇죠. 이게 재미죠. 아니요.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기 전에. 이와 같은 시기 눈이 부풀기 전에 줘요. 딱 부풀려고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눈이 부풀 때 주는 게 제일 좋다. 근데 퇴비는 언제 줘야 되나? 퇴비는 거의 대다수 땅에 인산가리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가을에 줘라. 가을이나 겨울. 가을이나 겨울. 왜 일찍 주라 그러냐면 퇴비 속에 소금이 제일 많더라고. 좀 쉽게 갖고 있야 됩니다. 소금이 안 쉽게 가면 봄에 주면 이파리가 여기 가지에서 넣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파리 오그려져 버려요. 아, 그거라고. 예, 안으로 온방에 오그려져 버려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나무 가보니까 이파리가 처음에 그 째깽이 폐지가 나오고 두 번째 그 폐지는 세 번째 그 오래져 버려. 오래졌다. 왜 그러냐? 퇴비 속에서 나온 우리가 퇴비를 줬다는 거예요. 퇴비를 봄에 줬으니까 퇴비의 짜부 물이 가리 성분이 흘러요. 그걸 갖다가 뿌리가 쏙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나빠졌다. 퇴비에서. 그래서 퇴비는 가을에 주는 것이 겨울에 주는 것이 좀 쉽게 내려가라고. 그래서 가을에 겨울에 주는 게 좋더라. 그러시라고 하네요. 그렇죠. 어떤 작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와실나무는 거의 다 유자도 봄에 주는 것보다 겨울에 주는 게 낫다. 그죠? 그리고 이제 눈 나올 때 눈이 부풀 때 하는 게 목매시비. 목매시비는 2번에서 3번을 해라. 한 해. 뭐 안 해도 괜찮아. 안 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얼마 만에 잘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냈더니 몇 차겠죠? 2, 3회. 그러면 잎이나 뭐 연면시비는 우전하게 이전한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잎은 살을 째어갖고 뚜꾸보가 펴져 있어야 된다. 얼마나 펴 있어야 되냐? 식당에 밥 뚜껑이 살짝 디비지죠. 제사밥 뚜껑까지 디비지도 해는 없어요. 그러면 비료량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계절별로 달라요. 요 7, 8일 내가 뭐 그림은 그리면 좀 안 좋은데 뭐 한 개 쓰고 한 개 지우고 하면 되겠네. 우리가 12달을 표시해가지고 여기가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이래 딱 끄면 우리나라의 계절의 축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1월 15일이 최고 춥더라. 그러면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 되고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 되고 7월 15일이 여름의 중심이 되더라. 그러면 계절은 여기에서 전후 한 달 12월 15일이 겨울이 시작되고 2월 15일 되면 겨울이 끝이 나고 3월 15일에 봄이 시작되고 5월 15일 되면 그 봄이 끝이 나요. 6월 15일에 여름이 시작돼서 8월 15일 되면 여름이 끝이 나고 9월 15일에 가을이 시작돼서 11월 15일 되면 가을이 끝이 나요. 그 계절과 계절 사이 한 달은 계절의 변동기 이걸 만들어낸 거지. 왜 만들어냈냐? 그 땅에서 비료를 주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비료의 양이 달라요. 겨울에는 하우스의 이시를 2.7을 주면 돼요. 2.7을. 근데 여름에는 1.8밖에 못 돼요. 비료의 양은. 그래서 봄, 가을에서는 하우스에서는 2.1을 주고 그 다음에 노지에서는 2.5를 줘. 요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비료 주는 게 딱 나와 있죠. 낙엽 가수는 잎이 없으니까 안 주면 되거든요. 낙엽 가수는. 그런데 유자밭에 요소 주면 잘못하면 유자 죽어요.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설탕물로 만들어 설탕을 못 만들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유자밭에 겨울에 연면십이 설탕을 더 열치려 그러죠. 그럼 동해가 없다는 거죠. 탈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나면 우리나라의 작물을 비료주는 방법이 이랬는데 그런데 가을이 돼서 감 딸 때 돼서 유자 딸 때 돼서 비료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고요. 그래서 수확 때 되면 비료량이 줄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작물을 심는 시점에 기준 잡아냈어요. 심을 때, 생육 과정에, 성장할 때. 그럼
가을에 심는 마늘이나 양파는 비료가 많아야 되는데 가을에 따는 단감이나 사과나 유자는 비료가 줄어들어야 돼. 비료가 늘어나면 성장을 하는. 그래서 요렇게 만들라는 요걸 작물별로 활용해야 되죠. 근데 요거를 잘못 맞춰놔면 가을에 마늘에 비료를 잡기 전에 마늘이 죽어요. 가을에 마늘 비료를 잡기 전에 심어가지고 올라오면 이파리가 요걸 크다 보면 이슬 맺어가 물방울이 쪼록 타면 죽어요. 근데 비료가 1.3 이상 있으면 한 놈도 안 죽어요. 이슬 안 맺는 정도에. 일액을 안 맺는 정도 비료량이 되면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의 수분 물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되더라. 토양 수분. 그 수분이 작으면 이파리를 살을 더 찌어나오면 하늘에 있는 이슬이 밤이슬을 먹거든요. 그럼 요소를 더 주면 감밭이 가뭄을 안 타요. 요소를 더 주면. 요소를 더 주면 가뭄을 안 타는데 NK를 뿌리보면 여름에 가뭄을 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감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집 감이 안 큰다는 거예요. 왜 안 클까요? 잎이 두께가 얇아서 그렇거든요. 잎이 두께가 얇은 원인이 뭐냐면 봄 내에서 여기 얼음부도 잘 말 안 들어요. 너썰이 맞아도. 근데 너썰이가 안 맞았다면 여기 말 잘 듣거든요. 너썰이 안 맞았다면. 그런데 감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봄에 잘 크다가 6월달에 여름 낼 때부터 감이 안 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감 매울 때는 안 크던가요? 네. 6월 한 네. 7월 초 돼서 안 크겠을 거예요. 맞아요. 7월 초에 감 안 크죠? 왜 안 크냐? 여름에 들어갔잖아요. 공기에 들어갔으면 감이 안 커요. 뭐 때문에? 질소가 부족해서 잎두께가 얇은 거죠. 그래서 질소가 부족했다는 그 원인은 성장을 못한 주 원인은 가리가 많았겠죠. 가리는 더움이 돼요. 고온이 돼요. 고온이 돼요. 가리는 고온이 되고 이 성분의 비료가 토양에 많아서 그래요. 가리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큰 거예요. 이게 치료제는 뭐예요? 요소, 질소. 질소는 제가 뭐라는 거예요? 저온이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저온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저온이 했냐? 잎에 수분이 많으면 더 일이 안 타니까. 질소가 수분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면 뭐가 만들어요? 얘가 소화가 되면 설탕이 돼요. 설탕. 잎으로 가면 설탕이 돼요. 안 그래도 설탕이 됐더니 설탕 양만큼 잎이 물을 먹어버립니다. 수분을 먹는 거죠. 그럼 잎이 두꺼우니까 잎이 두껍고 살이 쪄 있으니까 더 잘 타거든요. 근데 NK는 어떻게 순환이 빨라가지고 물을 다 설탕을 다 써버려야 되잖아요. 빨리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사용하는 것도 하지만은 땅 속에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연면시를 해줘가지고 잎을 살을 쪄가지고 뿌리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골드그린 칼라를 아무리 줘도 요소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토양에 가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요소를 작년에 백평당 몇 번? 말씀 듣고 100평에 몇 번 정도 줬어요? 1년에 몇 번 줬어요? 몇 번 줬어요? 1년에? 작년에? 올게? 올해 한 5번 줬습니다. 질소를 한 바가지 정도. 요거만큼밖에 안 된다. 요거만큼밖에 안 된다.
왜? 가리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지. 네. 어제 진주에서 만난 분은 나무가 여기 굵어요. 얼마를 줬냐? 주당 근데 감이 좋아가지고 돈 엄청 벌었거든요. 요소를 주당 감나무 였다면 굵은데 18kg 정도돼요. 그럼 이쪽을 조금 못 줬네. 성분하면 예? 3%를 조금 못 줬어. 20kg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요소가 작았다. 왜? 흰가루병이 없거든요. 마지막에 비료가 부족해서 흰가루병이었어요. 흰가루병은 요소가 부족해서 온 병이에요. 아, 잎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면 병이 안 하네, 흰가루병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감나무에 질소를 주면은 감나무를 질소를 주면은 성장을 해가지고 감이 많이 떨어지고 안 좋다라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서 줬다가 말았어요. 줬다가 말았어요. 줬다가 말았고, 조금 줘가지고 줬다가 말았어요. 그게 분석을 못한 거예요. 줬을 때 이파리가 살찌가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마지 부분이에요. 금방 다 먹고 없은 거죠. 그게 비료를 적게 줘서 언제까지 잘 크는가요? 한 6월달까지 잘 컸죠. 네. 6월달까지 감이 잘 커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안 되거든요. 왜? 내 땅이 아직까지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것이 또 요소를 줬다고 해도 워낙 비가 많이 와 불다 보니까 씻겨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영탄이. 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 질소 문제가 있냐면 감나무에는 닭똥 호르몬에 질소가 많이 들었잖아요. 닭똥에서는 가리가 많다. 가리가 많아. 이거는 주면 농사 망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주의 그분이 왜 요소를 18kg 주냐면 닭똥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닭퇴비 아는 사람이 그거만 냈다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번 크게 실패한 게 뭐냐면 임대를 했어요. 가수원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집 주인이 퇴비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 가수원을 빌리겠으면 무조건 퇴비를 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한 이분이 친구가 닭똥장사래요. 이 주인이 퇴비를 많이 한 데다가 닭똥을 갖다 이렇게 감이 봄에 크다가 여름 되면 전혀 안 커요. 그것도 저지대에 있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얼어버렸다. 이게 질소를 먹어야 빨리 익을 건데 닭똥을 먹어 여름에 뭉크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똥구멍이 들리버리고 안 되겠죠. 가을이 비료가 많으면 더워서 안 크고 있다 꼭지가 떨려버려요. 단감이 꼭지 떨림에 대해서 씨가 안 들어서 그렇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그래서 잎이 여름에 넙떡넙떡한 살찌가 펴있으면 꼭지가 안 들려요. 살찌 있으면. 그러면은 대입동도 마찬가지니까 대입동 그런 거. 이제 소금이 제일 적은 거는 소,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닭. 이 닭똥을 제주도에 밀감나무 요만한 거 한 2년씩은 심어가지고 요만하게 크고 있을 때 닭똥을 줄 뿐이지 아직도 안 크고 있어. 우리 가수원에 농사 망치는 게 뭐냐면 가리가 많죠. 요는 가리를 많이 줘갖고 나무가 짜부러지면 있잖아요. 절대 해보면 못해요. 우리는 나무가 저기 늙었다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퇴비로 만주가 늙었단 많죠. 퇴비로 많이 주고 가리 성분이 많으니까 나무 늙어버린 거예요. 가리 성분을 많이 주면 농사 망쳐요. 그건 가리는 우리가 안 줘도 생기거든요. 퇴비를 주는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복합기를 준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21자시죠.
21-17, 17 농사 망한다. 아, 6kg를 21다 했으면 이거 계속 쓰면 망한다. 왜? 요 놈이 암모니아태 질소기 때문에 요게 가스가 빠지면 14.7이에요. 이제 이제 바뀌어버렸죠. 인산가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K 지금 어떻게 돼요? 제일 알기 쉬운 게 18, 제로 18이죠. 네. 이거를 주는 순간에 망한다. 더블 쳤어. 이거 주면 안 돼요. 5kg만 했어요. 이거 주면 망한다. 왜? 요거는 주는 순간에 12.6%예요. 어느 게 많아요? 가는 게 많죠? 여름에 고추밭에 요거 주는 건데 고추전도 꼬불이 생겨버려요. 그 여름에 요소를 먹어야 되지 이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블 쳐서. 토양 분석하면 그 분석표에 기준에 대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이제 농촌 지도서에서 가장 그 시에서나 그 농촌 개통 관청에서 권장하는 것이 21-5 5kg나 NK 그 NK인데 내가 그 강사님 그 강의하는 데는 완전 배치되잖아요. 농촌 당국하고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모르고 본가요? 한 놈은 가짜겠죠. 그럼 그거를 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어게끔 농사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들을 사람이 있어야 제가 가르치죠. 그런 그렇게 실정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글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맹품 300이라는 게 30에 10에 8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로 쓰면 그냥 얼추 대충만 이게 있더라도만 맞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요 비로만 계속 주다 보면 모르면 막 이거만 해도 대충 맞아야 돼. 30다시. 맹품 300이라 30에 10에 8이 있어요. 이거 완행성 코팅 비로 조금 섞였어요. 그러면 요 놈이 요 30이란 게 21%가 나와요. 요소가 질소가 21%. 21-10에 8이 되겠죠. 이제 이해되죠? 30다시를 써야 예. 그럼 우리가 NK비는 어떤 거 써야 되냐? 한 포로 파는 게 30에 12짜리가 있거든요. 제로에 12. 그럼 30에 12. 요거는 21에 12랑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산태 질소로 바뀌면 그렇게 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암모니아 가스가 30% 나간다. 어디요? 그렇죠. 그러니까 21-가 질산태 질소로 변환이 되면 전환이 돼, 예. 그 암모니아에서 토양의 질 상태로 결합을 하면 가스가 30% 나와요. 잘 보십시오. 제가 그거는 전에 강의한 걸 빼먹어 버렸는데 부연 설명은 암모니아 질소는 토양에서 결합을 하는 순간 질 상태로 바뀌면서 30%가 날아가요. 그게 숫자상은 여기 맞아요. 21자리가.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와요. 오늘 이게 NK 출제 안 했습니까? 안 좋습니다. 요소는 줬어요. 예.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제가 그 재작년하고 한 3년을 갖다가 내리 그냥 엄청 테이프를 갖다가 그 닭걸음을 재작년에 줬고 작년에는 그 소걸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막 앞으로 예. 부자 되려면 토양 분석표를 잘 봐야 되고 그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가리가 올라가는 거는 3년에서 잘못하면 5년 걸려 풀려요. 제주도에 밀감나무 닭똥을 엮어가지고 3년 만에 풀었어요. 그 100평당 요소를 갖다가 6% 주고 풀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키위밭에 요소 많이 준 게 100평 10시에 퍼줬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주고 요소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에도 유자가 있고 하우스에 망감유 밀감 들어있잖아요. 그것들이 안 되는 주 원인이 가리 가다 때문이에요. 인산 가리 가다 때문에. 인산이 많으면 나무 청태가 끼어 시퍼렇게.
감나무도 지금 청개 끼죠. 시퍼렇게. 시퍼렇게. 시퍼렇게 검게 끼는 건 인산이 많아서 그래요. 인산이 많아도 괜찮다. 그게 망할 놈들이. 혼을 두드리 잡아야 돼. 그럼 우리가 배우기는 이제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결국 땅이 산성화가 돼가지고 못 쓴다 그래서 균형 시비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질소를 그렇게 용소를 그렇게 많이 주게 되면 그 산성화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 스페인. 산성화되는 거는 질소가 산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뿌리가 먹고 산을 내놔요. 뿌리가 소화시킬 때 유기산이 나와요. 뿌리가 비를 어떻게 먹어요? 뿌리 잎에서 준 여기서 내는 식초. 식초로가 이걸 녹여요. 녹이면서 여기다 설탕을 내놨거든요. 그럼 이 설탕을 먹으면서 미생물이 소화시키는 거죠. 비료를. 저 같은 경우는요, 기술센터에다가 토양 검증을 하라고 갖다 드렸지만, 네. 용성인지를 좀 많이 드십시오. 용성인지. 인산이 부족했습니다. 인상이 부족해서. 그렇죠. 인산이 부족해서 인산이 아주 낮으면요. 인산 수치가 기준치만 나오면 관계 없거든요. 용수염이 많이 들어서 기준치 이하라는 거죠. 기준치 이하가 객토 이거 땅을 이거 포크레가 이거 정리 안 하면 거의 대다수는 높은데 인산이 우리가 주는 퇴비하고 뭐 유기물 유박이나 이런 게 인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니,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비율을 주고 30%가 중간한다 그랬잖아요. 비소득이. 그렇죠. 근데 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 오기 직전에 비료를 뿌리거든요. 그걸 강화해서. 네. 그럼 조금 영향이 있습니까? 그 자연 증발에 대한. 비 오기 직전에. 농가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뭐 내려가기도 하고 뭐 풀이 먹고 그러죠. 예,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잎에 먹고 있는 건 양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료는 줬는데 잎에 영양제는 진짜 못 먹어요. 잎에서 내려가야 비료를 먹을 거니까. 비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게끔 만드는 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영양식이. 그렇죠. 안 주면 못 먹으니까. 내려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판단할 때는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그럼 우리가 채소가 잘 됐다 그러면 채소가 색이 진한 거죠. 우리는 동물적으로 육감이 있어요. 육감. 우리는 이미 동물적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뭘 보고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잎 두께가 앞면이 살이 찐다. 새순이 나올 때는 뒷면이 살이 이렇게 오마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오므리게 나와야 돼요. 그래 잎이 더 크거든요. 힘줄이 굵어야 되고. 다크스는 앞면이 살이 쪄야 좋은 품질이 나와요. 그래서 잎은 패지고 아침에 이슬 물방울을 지가 내는 토해내는 게 없어야 돼. 배가 고파서 토해내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거는 병이 생겨요. 우리가 가술 농사 지으면서 잿빛 곰팡이 약을 많이 치죠. 그래? 네. 잿빛 곰팡이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뒷날에 잿빛 곰팡이 필요 없어요. 쉽게 나갔거든. 이슬 매직이 쉽게 나가면 잿빛 곰팡이 없어요. 그리고 설탕물을 더 줘서 잎을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안 나오면 잿빛 곰팡이 없어요. 잿빛 곰팡이는 그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감에 잿빛 곰팡이, 과수에 잿빛 곰팡이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이 약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슬만 안 맺으면 병이 안 생기니까. 예. 네. 하우스에 생강을 심어가지고 생강이 너무 크지 않아요. 핫뱀이나. 예. 그러면 이씨가 몇이나 돼야 될까? 하우스에는 월배가 다르죠. 봄에는 2.5, 2.1. 2.1 봄에. 그렇죠. 봄에는 2.1, 4월 15일 기준에. 네. 여름에는 1.8. 1.8? 예, 그렇죠. 1.8. 예. 또 갑자기 생각이 튀어나와요. 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내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어렵다. 아니 진짜 시간이 없을게. 대표님 끝나도록 하려면 뭐 하지 없고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할까 감자는 예? 감자에 하우스에 감자가 어떻게 야, 감자에 예 그것도 똑같아. 어떻게 감자가 좋아하는 거. 예 수확하는 거 언제 심었어요? 10월달 10월달에 심었지 9월 말 10월 그건 비쌀 때 걔가 팔아먹어야 돼. 어? 비쌀 때 걔가 팔아야 돼. 그저께요 대표님하고 저 통화했을 때 여기 미래에다가 미래에 이런 거 줘. 그게 이걸 어떻게 해 수확을? 꽃 피세요? 예, 꽃 피다가 한 가지 피고 좀 있어. 비도 드리죠. 오기 전에 여기 또 미래에 났어. 저 이시 맨 나와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건 말 안 해. 귀게 측정에다가 찔러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뭐. 그렇게 목에 색깔만 보고 그럼 안 되지. 색깔만 보고 염화가리하고 요소하고 미래에 났거든. 지금 감자갈 때 20얼마 나와야 됩니까? 그거 말해주십시오. 2.5. 있죠 뭐 지금에 부족하면 2.5 되는 요것보다는 조금 작아도 되는데 이파리가 색이 진하고 살이 찌 있으면 맞다. 그렇지 이렇게 두고 와. 그렇지. 뿌리가 색깔이 까맣고. 그런데 까맣고 맞으면 되는데 이 시가 조금 낮아도 까맣고 맞으면 된다. 예. 근데 이 시만 전부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기계적인 거지. 다른 걸 영양소 먹고 살이 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꼬치 두더기에 심어놓은 거. 그렇죠. 예. 그러면 비료를 잘 먹고 있으면 맞다. 근데 색깔 보면 알거든. 네. 근데 잎이 요리 디비전 살 그렇지. 때 까요. 오므러지면 안 된다. 오므러질 필요 없다. 그럼 수학을 언제? 1, 2월 달 할까? 2월 12월 말에 할까? 올해 감자가 많이 없어요. 감자가 많이 없다고 제보가 유튜브 방송을 계속 봤더라면 제주도 감자가 지금 안 좋아요. 작황이. 가을에 그때 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감자가 작황이 안 좋다. 그리고 여름에 강원도 감자가 가격이 흐르가 못했어요. 유기작하는 거. 감자 심어놓고 감자 이파리 잎이놓고 그거다가 배추나 무를 심어요. 그때 팽당 감자가 1,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1,000원짜리 어떻게 캐겠냐고. 그러면 가을 감자가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제 많이 안 심어요. 그 제주도 가을 감자가 실패했어요. 생산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당 감자가 지금 나오는 시기하고 그 지금 고흥에 하우스 심은 감자하고 보면 그 감자 캘 때 끝까지 비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비싸냐면 이제 지금 이제 고흥의 거하고 저쪽에 담양 거하고 담양하고 그다음에 어디 쪽이고 거기 그 9월달에 심는 감자가 있거든 있지. 그 감자 비싸고 경남에 있는 하우스 감자 캘 때가 비싸요. 그럼 2월 말까지나 3월 초까지는 감자 비싸졌어요. 이파리 지금 이 밭에 도시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네. 과육이라든가 많이 지금 몇천 백 심어놨거든. 네. 근데 이파리 완전히 지금 서리고기 싹 자빠졌어. 네. 무죄가 근데도 아직 안 캐더라고. 예, 자빠져도 완전히 팍팍 삶았으면 캐는 게 낫고. 딴 사람 해놓은 거 보니까. 예, 예, 교수님. 예. 가수로 이 얘기를 하자. 가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지금 요 말씀 들어가.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그래 가죠. 잘하고. 그래서 가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난몇년 들어봐 놔서 시간이 없고 가수 이야기 나도 처음 물어볼 것은 많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 들어갔어. 나는 남자 얘기가 들어가볼게. 괜찮습니다. 아니 이런 거 많으면 이제 우리가 과수농사에서 황금을 농토를 그래도 지금 저분들 뭐좀 듣고 가야 건데 많이 들었다고 뭐. 아닙니다. 몇 년 해가지고 오늘 오신 또 고생이 있어요. 몇 년 해가지고 잘해요. 올해 쌀농사도 대박 내고 막 잘해요. 네, 올해 쌀농사 해가지고 쌀이 우리 건조기 돌리잖아요. 먼지 뺏게 안 돼요. 올해 쌀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무래도 교수님 갖고 오신 것도 뭐 제품도 또 소개하고 많이 사가셨어요. 많이 써요. 그 사로 택배로 받아가 많이 쓰고 공에 녹동록에서 사 쓰고. 그거 사로 지금 지금 우리가 봄에는 어지간히 맞출 수 있어요. 봄에. 그런데 우리가 이 가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상록수는 밀감나무는 이파리가 남아있고 또 남아있더니 두 가지가. 그럼 요건 이파리 노랗게 가리가 많이 표가 나는데 감나무는 가리가 많이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분류하는 방법도 우리가 잘 모르고 이파리가 봄에는 좋았다가 여름에 가서 말을 실실실 안 듣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좋았는데 안 듣는 건 가리 가다예요. 근데 가리 가다된 거는 가리 가다된 단감밭이나 사과밭이나 뭐 이 밭은 태비를 문제가 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풀라 그러면 최하 2년에서 3년, 4년, 많게는 5년이 걸려요. 이제 이해되죠? 그런데 왜 이게 많았냐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가까이 나무 몸통 옆에 여기 준 태기노고 된 거예요. 요걸 갖다가 닭똥을 주냐, 돼지똥을 주냐, 소똥을 주냐, 우분을 주냐. 그래서 요것이 피해주기 시작하면 이걸 긁어내도 안 돼. 긁어내도 어떻게? 여기 농가가 들어가 버릴 때. 국물이 들어가 버릴 때. 그래서 우리 집에 과일나무가 안 크고 애를 먹인다. 그거는 어릴 때 가리 가다로서 장애를 일으켰을 때는 어릴 때 감 많이 많이는 남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탭이 많이 든다. 그러고 나면 짜버려 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과일 많이 열어가지고 기분 좋다 그러고 겨울에나 탭을 짠 줘버려요. 그 탭이 그 쬐깬 나무에다가 땡걸 줄여놓고 가리 가다를 만들거든요. 그럼 나무가 안 커요. 전혀 안 커요. 그리고 이파리가 째매나 해가지고 조금 하나 해가지고 놀이 탱탱하게 안 되는 거예요. 비료를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질소가 많은 비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료가 복합 비료를 주다 보니까 땅에 인산가리가 누적이 되고 많거든요.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 돼가지고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달라붙을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전극. 이게 그러면 독화 아까 22다시 이런 것은 뭐 2년이나 3년 주기로 주고 계속해서 웃거려 먹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해라. 토양 분석. 요거를 했을 때 그 성분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추천비로 사는 건 별수를 보지 말아요. 그 위에 포만 보고 밑에 추천비로는 또 개판해놨어요. 많아도 그냥 주라 해놨네. 분석표는 믿고 비로 추천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내가 판단해서 해라. 추천 비로는 잘못 주면 안 맞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이게 토양 분석을 간단하게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기계가 있으면 간단하게 됩니다. 필지가 많고 근데 어떻게 일일이 기술센터가 좀 잘되니까 그거 갖다 주면 제일 빠르고요. 그 기계 사가지고 몇 천만 대 사가지고 아 그렇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빨리. 교수 하나 더좀 질문할까? 이제 천에 이제 그 강남에 면을 심을 때가 일반 테이블 사업에다가 어디 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어떻게 심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릴 때 유목을 심을 때 예. 뭐 이것도 강나무잖아요. 예. 저 감은 이제 요거 대나무 봅시다.
여름에 공기에 얼마냐면 여기부터 공기잖아요. 8월 말까지는 무조건 질소량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잎이 살이 쪄서 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음달가수원이냐 양달가수원이냐. 음달가수원에는 농사가 잘 돼요. 그 가리가 많은 걸 좋아하는데도 그래 음달이 되니까 좀 산그늘에서 식어서 잘 되게 농사 잘 되는데 양달가수원이 더 안 돼요. 석양을 바라보는 가수원, 오전부터 뭐 햇빛 잘 드는 가수원, 감은 야무인데 감을 먹다가 단감 먹다가 입이 비어요. 왜? 여름에 더워서 안 크고 껍질이 단단해져 버렸죠. 그리고 더우가 안 크면 어떻게 돼요? 이 감이 이 과피가 고온 열상으로 입어가지고 굳어요. 경화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 이 똥구멍이 들려요. 딱 들리겠죠? 여기 홍식이 되는 거. 이것들은 여름에 가을이 가다 고온 열상으로 성장을 못한 거다. 그래서 잎이 펴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잎에 언제든지 가서 물방울이 안 맺히도록 농사 지어야 된다. 물방울. 이 일회를 내놓으면 비료가 부족하다. 언제까지? 9월달까지. 항시 살을 쪄요. 그러면 9월달이나 8월달 요 사이에 8월 말이나 9월 사이에 그때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NK 좀 되지. NK 주도 되고 비료가 있으면 안 그러면 연면십에 가리 조금 넣어도 돼. 바꿔버리면 돼. 그럼 힘줄이 노란 거는 가리 있다 소리야. 그럼 색이 나요? 네. 저는 예. 유자나무를 우리 교수님한테 많이 한국어 갖다 쓰는데 저희가 그 기록을 보면 있어요. 예. 마을 부모님 박최유인가. 예. 그래서 책자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마지막 비료는 10월 20일 안에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비료를 많이 하지 말고 이제 그 교육이 2달에 한 번씩 줍니다. 2달. 2달에 한 번씩 주면 비료가 작다.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작다. 약 한 20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솔직히 많이 되더라. 비료가 그래 오래 안 가더라. 풀이 못 피고 또 내려가고 지도 먹고 그 양이 이파리가 보고 해라. 이파리가 살이 들어가 있어 통통하게 펴 있어야 된다. 그거마저도 못 믿으면 아침에 가서 일찍 가서 보면 물방울 일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제일 정확하다. 일액이 나오면 그 비료 양을 이렇게 우리 살포기로 바로 그냥 풍기에 딱 뿌리니까. 예. 뿌리는데 양이 내가 30년 됐습니다. 예. 20나무에 한 통, 20나무 한 통, 21다시 아니면 NK. 농사가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쓰지 마라.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 끝난다. 요때까지는 무조건 요소만 줘라. 이때까지 퇴비를 줘가 잘 해놨기 때문에 가리가 많아서 안 큰 거죠. 가을에 감딸 때 꽁기가 들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감이 대가리 물러지는 거네. 아니 유자. 아 유자에 유자는 별개고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 유자든 뭐든 요소 주라. 예를 요소를. 그렇죠.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센터 강의를 듣고 그러면 요소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주지 말라고 강의를 하거든요. 저기 배치된 그런. 요소 주지 마라 하면 왜? 많이 주지 말라고 요소 유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술센터에. 우리 요 회원들이 요소 비료주가 유자 크기 작게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밀감에 가리 가다져 가지고 안 되는 거 100평의 요소를 6푼 먹었어요. 이것도 작아. 이거 자막 그 열매가
더위를 탔다. 요소를 100평, 요소 양이 작아. 100평에 요소를 6% 주도 1000평에 60% 요소를 주도 작다. 그러면 가리가 가다돼 있어 그러거든요. 비록 제일 많이 준 게 제주도의 키위에 문양비 이사님이 100평에 10세 퍼줬거든요. 100개에 몇 펄? 10세 퍼. 6거? 10세. 요소를? 그렇죠. 그럼 퍼 묻네 우리말로. 아니죠. 이제 자주 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키위를 성공시켰다. 며칠 한 번씩 해야 20강이나 이 자주시 그 비올 때마다 측정이나 주니까. 이렇게 한 달 반 안에 줘야 되지. 그러면 여름은 이렇게 여름이 들어와서 그 화기 비료는 무조건 요소로 해야 하거든요. 요 그림이 있잖아요.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절의 변동기 한 달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9월 15일까지 요소는 계속 해야 돼요. 9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9월 15일이나 10월달 돼서 NK 줄까 말까 생각해야 돼. 그 비료는 과실이 수확 50일 전까지 주는 게 좋아요. 40일에서 50일 전까지. 근데 30일 전에도 주고, 근데 복숭아 같은 거는 복숭아 따다가도 요소 줘야 돼. 가리가 많으면 물러지니까. 요소를 주면 복숭아가 단단해지고 가리를 주면 물러져요. 우리는 지금 가리를 주면 과실이 단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가리를 주면 물러지고 요소를 주면 단단해져요. 반대로 그 받쳐주면 다른 데서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짜를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이 왜 잘못됐냐? 지금 잘못된 게 6월달까지는 좋았는데 6월 말까지 그 위에 나빠요. 그건 가리 가다 때문에 몇 년이 가야 풀린다. 지금까지 이제 조금 풀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가리의 역할은 뭡니까? 현식 기능도 있고 네. 영양을 이동해주고 네. 좋은 거예요. 많아서 가리지. 그러니까 적정. 플러스 전극이 돼서 하는 소재예요. 지금 현재 토양 분석하면 나오기 때문에 기술센터 토양 분석표를 믿어라. 물이 나왔어요 뒤에. 예. 그래서 가리는 좋은 비료인데 토양에 우리가 적정량보다 너무나 많아서 해를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너무나 많아서 해를 주고 있다. 가리가. 네. 토양 분석 결과 가리가 너무나 많아서 해를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얻는다. 지금 현재 가리 가라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적정했을 때 질소를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줘버리면 괜찮냐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가리가 안 가다 하니 안 가다 된다는 게 90% 이상이 가다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무제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말에는 무제하고 맞다면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감나무하고 저는 유자에 대해서 좀그 비교에 대해서 감나무 요거 딱 끝이라고 이제 감나무 질문 없을 때 만들어놓고 유자를 해드릴게요. 그럼 네. 그러면 감나무는 색이 잘 나고 좋으려 그러면 마지막 비를 언제 줘야 돼?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봄, 상반기 7월 15일까지. 상반기에는 그림 2번에 칼라 한 번 연면시 해라. 설탕은 3kg까지 쓸 수 있다. 여기다가 책자에 나왔죠. 한번 할 때마다 상추를 물 500에 3kg까지 쓸 수 있다. 일에 살포시마다 설탕량은 이파리에 1액을 매주면 이 양이 맞고 1액을 매주고 줄일 때 이파리에 물방울 매주면 이파리가 펴 있으면 또 설탕이 줄이 돼. 이파리 오물이 있으면 설탕이 들어가야 돼. 설탕이 이파리에 오물이 있는데 비 오기 전에 설탕을 5kg 써도 괜찮아요. 근데 설탕이 과실에 묻으면 안 좋거든요. 그런 차이. 근데 7월 15일 후에는 하반기 이때는 7월 15일 이후는 칼라를 써라.
여기 있는 설탕을 500g 쓰라. 그리고 여기에는 영양제는 1.5리터를 쓰면 되고, 잎이 얇은 건 더 써도 돼. 우물이가 있는 거. 2리터 잎이 펴지면 영양을 낮춰야 돼. 그럼 영양제 쓰는 거는 가지가 아래까지서는 영양 생산을 적게 공급을 받아가 내려줘야만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영양제를 꾸준하게 줘야 과일의 크기가 편차가 없죠. 과일 크기는 이제 거의 갈아졌죠. 문제는 가리가 받아들인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그 시행착오가 있는 게 뭐냐면 올해 올해 이게 초에 2월 달인가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리가 바다로 많은 인상 가리가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해놓고 흙을 떠놓고 제가 이제 테이블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올해 서거름을. 그래 놓으니까 이게 그냥 이제 안 그래도 많은데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측정을 안 해봤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거기서도 지금 작년에 한 걸로서도 이게 차고 넘치는데 올해 더 이어불다 보니까 더 그냥 악순환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더 그 지나야 풀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쌓여서 그냥 그런 테이블을 해놨는데요. 끄집어낼까요 그냥? 그렇죠. 끄집어내도 해결이 잘 안 나요. 이미 녹아서 흘러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끄집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런데다가 비료를 나름대로 이제 막 제가 15일 20일 간격으로 요소를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해도 여름이 되면 못 견뎌요. 네. 네. 공기에 되면 못 견뎌요. 왜? 워낙 가리 성분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뿌리는 갈리 먹을 수 없어요. 요소 먹고 가리는 안 먹고 안 돼. 그럼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몽창 뿌리에서 영양이 내려가서 녹였다. 미생물이 한꺼번에 먹어요. 근권 미생물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왜? 지는 근권 미생물은 설탕을 먹는 거지 이것들은 관심 없어요. 요소를 먹었거나 요소를 소화시키거나 인산을 이 관심 없어요. 근데 이래요. 근권 미생물은 관계 없어요. 우리는 요소를 주고 잎에 열매씨가 지는 근권 미생물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잎이 두께가 얇으면 조금씩 먹고 살면 되고, 잎이 두께가 많이 내려면 일을 많이 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근권 미생물. 근권 미생물은 요소를 먹고 소화시키나 인산을 먹고 소화시키나 아무 관계 없어요. 지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위를 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야 풀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요소 열매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위를 타가지고 잎이 못할 때는 요소를 연면십에 살해라. 이제 이래죠. 근데 함부로 썰어서 앞에를 함부로 쓰면 비료를 안 줘서 안 되거든요. 근데 가리 가라면 요소를 연면십에 썰을게요. 밑으로 요소를 줘도 해결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요소를 연면십에 써라. 아주 그냥 제가 여름이 되면은 더 그냥 예. 자주 그냥 비료를 주고 요소 연면 시비를 단감에다 쓰라. 왜 그러냐? 가리가 가다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뿌리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뿌리로서 전혀 감당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소 쓰라. 그럼 봄에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봄이 잘 되니까. 그럼 공기에 들어갔을 때 문제, 그때는 요소를 연면 시비 해라. 얼마를 할 거냐? 요소를 유화를 하고 있습니까? 최대 3kg까지 써도 괜찮아요. 물 500에. 20리터입니까? 물 500에. 500m. SS 현통. 500m를 500리터 기준. 그림에 칼라 쓰면서 써도 됩니다. 같이 써도 됩니다. 이제 이래. 유자도 여름에 더위 타면 요소 연면십이 써도 됩니다. 화장실 갔다 온 거 만들었는데 물 500에 1kg 씩 쓸 때 공기에 이제 왜 퇴비가 많아서 말을 안 들을 때 퇴비를 많이 주가지고
소형의 가리 성분이 너무 많으면 더위를 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연면식 요소 써도 됩니다. 요새 12kg? 아니요, 1kg에서 1kg. 2에서 2kg인데 네. 이제 과할 때는 3kg. 3kg까지 써도 됩니다. 근데 설탕은 500g인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저기 우리가 그 7월달 이후로 7월 17일 이후로 되면 이제 가리를 갖다가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 예, 그렇게 이제 가리를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이파리 힘줄이 노랗고 잎이 노란빛을 떼면 연면 시비에 가리를 안 써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이파리 힘줄이 노랗고 여기 노란색이고 가리질이 지금 많다는 건 이미 지금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증명이 돼 있든 말았든 보라는 거예요. 예. 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 힘줄이 노랗고 약간 오므려지고 이게 색깔이 약간 이렇게 좀 황금색이 약간 돌면 가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연면식을 가리를 섞으면 안 돼요. 하여튼 단감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유자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뭐 금방 끝날 거니까. 이제 네. 저 이제